또 어떤 얘기를 전해드리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책 한 권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시죠? 축의 전환 2030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사장님들께 좀 전달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또 시크릿과 또 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걸로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요. 자, 제목은 2030 축의 전환, 2021년 과거의 끝, 새로운 세상이 시작하는 2021년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책 소개를 조금 하자면 일단 저희가 세상이 빠르게 변하게 있고 다른 세상이 올 것이고 다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라는 사실은 이제는 상식이 돼버린 시대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책 뒷면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2030년 다음 산업혁명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소비시장이 된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해지고 부유해진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 경제로 내몰린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사실 좀 많이 하죠. 지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세상이 변할 거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는데 그렇게 조금씩 변화한 것들이 딱 돌아놓고 봤을 때 진짜 이것도 변했고 이것도 변했고 완전 세상이 바뀌었구나 라고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는 시점을 2030년으로 이 작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2021년 출발점이다. 과거의 끝, 새로운 것의 시작. 지금 변화하는 것들이 변화가 임계점을 넘어 확실감 나게 되는 시점이 2030년이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작가 소개도 좀 해봐 드릴게요. 자,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앞광고, 뒷광고 없습니다. 내 돈, 내산입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이 꼭 한번 2021년 이 초반에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김미경 강사님 다 아시죠? 김미경 강사님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책에 대해서. 본인이 몇백 권의 책을 1년에 읽는데 1년에 읽은 책 중에 내가 진짜 운 좋게 이 책을 만나서 이 책이 나한테 큰 영향을 줬다라고 손꼽히는 책이 1년에 한 3권, 4권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이 그 중에 한 권이고 같이 일하는 회사의 전 직원에게 이 책을 사서 선물했을 만큼 굉장히 삶에 임팩트를 주는 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작가가 마우로 기엔이라는 사람이에요.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고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수많은 강연을 하고 있고요. 그 코세라라는 강연을 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10만 명 이상이 이 강의에 수강을 해서 엄청나게 인기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교수님으로 유명하시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지금의 세상은 없다. 그걸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15분 만에 이거에 대한 책을 다 전달해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크게 이 책이 이 8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가 뭐냐? 우리의 삶에 국제, 정세, 경제, 돈 등 여러 가지에 필요한 것들, 변화들이 있을 텐데요. 축의 전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8가지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놓지 않고 이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8가지 축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낮은 출산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거기에 일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이 낮은 출산율이 2가지의 양상을 보인다고 해요. 일단은 앞으로는 사람이 재산인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신흥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다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의 내용을 잠깐 읽자면요. 미국에서 1명이 태어날 때 중국에서는 4.4명, 인도에서는 6.5명, 아프리카에서는 10.5명이 태어난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도 차츰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도 제대로 하고 질병을 예방한다면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무사히 자라 부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자원이 또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한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국가가 또 많은 인구로 팽창이 되다 보면 이민자들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도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도 이민자로 인한 변화들도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프리카도 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반면에 여기에 대한 또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계 인구의 지역별 분포도예요. 2030년이 되면요. 이 30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아프리카의 인구가 확실히 늘어나고요. 그리고 남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인구표가 미래의 어떤 신흥 또 나라들을 얘기해주는 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반면에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고령화가 엄청나게 많이 가속화되고 있고 2030년이 되면은 노인 인구가 신생아 아이의 인구를 넘어설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실버 세대가 이 소비와 이 산업군의 주축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공유경제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 소유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우리 강의를 통해서 또는 석세스 모닝을 통해서도 많이 사장님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산업에서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강력한 소비자의 힘을, 소비의 힘을 가지고 있고 경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실버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례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다 또는 할아버지, 노년 이런 단어를 60세 정도가 되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주변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석세스 모닝을 참석하는 분들 중에도 곧 60을 바라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60 이상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 60이라서 할머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60대 분들 만나시잖아요. 40대 같고 50대 같고 아주 너무너무 젊어요. 너무너무 활발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이분들이 정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예전처럼 은퇴를 하는 세대 이렇게 불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저희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사회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의 교육을 받는 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0대에 새로운 교육, 내가 앞으로 새로운 또 직장을 한 번 더 교육하고 배우면서 60대부터는 새로운 사업군의 쫑이 돼서 굉장히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큰 손이 이 실버 세대가 되게 되는 거죠. 재밌는 기사 하나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 기사는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예요. 어떤 기사였냐면요. 강진의 폐교를 앞둔 초등학교에 70세 노인이 다시 입학을 하는 그렇게 입학하는 학교로 바뀌는 내용을 이 타임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버 세대 아주 강력하게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탄생을 할 거고요.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강력한 주자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실버 세대 사장님들 파이팅! 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성의 부의 가치가 부를 여성이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2030년이 되면은 여성이 전체 부의 50%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분들 이렇게 소리 지르시겠죠? 저도 이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또 있어요. 상속을 많이 받게 되겠죠. 이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4년에서 5년 정도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지금부터도 여성이 일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재택근무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여성이 잘하는 일이 훨씬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요. 변화에 아주 순응하는 이런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여성이 많은 부를 가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여성을 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좋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디지털화가 되고 기술 혁신이 되면서 이 도시가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돼요. 도시가 성장하면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나라 전체 인구의 55%가 도시에 집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배출하는 작은 면적에서 사람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기후 문제, 환경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제품을 소비할 때 이 환경적인 요소를 잘 해결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또 새로운 소비, 새로운 계층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유기적으로 이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되고 새로운 중산층이 나타납니다. 이 새로운 중산층은 기존에 우리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중산층은 미국 중산층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미국을 앞지르는 중국 그리고 인도 아까 말했던 아프리카의 새로운 중산층들이 앞으로 향후 많이 나타날 거라고 되어 있고요. 책에 있는 내용 살짝 읽어봐 드릴게요. 지금은 전 세계 중산층이 주로 미국과 유럽에 몰려 있지만 203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전 세계 소비 구매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 주체가 아시아로 넘어가는 변화의 흐름을 2030년에 맞이하게 될 텐데요. 아주 간단한 예로 중국의 11월 11일 광군제에 저희 인터넷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날 하루에만 250억 달러의 가치가 넘는 상품이 거래가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터넷 상품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버 먼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날 하루의 거래량은 고작 70억 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박 부분, 저희 이제 이런 부분의 사업도 한번 보면은 중국 남부의 마카오가 연간 도박 관련 사업으로 올리는 수익이 330억이면 라스베가스에서 올리는 수익은 70억에 불과하다. 중국의 중산층 시장은 기껏해야 향후 10년, 20년 동안 구매력을 발휘할 거고요. 인도에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는 2030년에는 인도가 가장 매력적인 신흥 공업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중산층의 이동을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전체 흐름을 보고 2030년을 읽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책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2030년, 10년 뒤라서 아주 멀게 느껴지겠지만 금방 시간 지나가는 거 아시죠? 2021년 이제 시작했나 보다 했는데 저희가 벌써 구정을 보냈고요. 오늘이 2월 15일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책을 읽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시크릿을 만나서 참 좋다. 미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시크릿에 굉장히 많이 접목되어 있고 앞으로 준비되어 있구나라고 저는 느낀 것 같아요. 한국을 선점으로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크릿이고요. 그리고 공유경제, 구독경제, 밀레니얼 세대를 주축으로 비전을 보여줄 것들이 많은 이 시크릿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커뮤니티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매일 아침 줌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시크릿 아니었으면 이렇게 줌이라도 다룰 줄 알았을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무언가 만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면이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았는데요.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회사는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앱을 통해서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기반이 되어 있는 디지털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뷰티 사업. 빠뜨릴 수 없죠.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뷰티 사업을 기반으로 시크릿은 시작을 했고요. 또 여성분들이 많이 이 사업분에 종사하고 있고 또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무관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오토십 성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버 세대 이상의 사장님들이 엄청나게 크게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5세 사장님이 이 25명, 20명 이상을 또 직접 추천을 하고 오토집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의 인체소득을 받아가는 많은 케이스들을 사장님들도 접하고 있으십니다. 이만큼 앞으로 더 강력하게 연령대 상관없이 많은 분들에게 비전을 주고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군이 바로 시크릿이 될 수 있고요. 신흥시장 진출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올해도 글로벌 국가의 여러 나라를 오픈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많은 나라들의 시크릿의 깃발이 이렇게 꽂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사실 없습니다. 지금부터 사장님들은 그냥 내가 10년을 준비해서 새로운 사업군을 뭘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사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바뀌는 시대적인 변화는 사소하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서서히 진행된다고 해요. 사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오늘 하루에 1시간, 오늘 하루에 15분 이것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10년이 뭉쳐진다면 사장님들은 엄청나게 많은 성장과 변화와 성공을 가진 사장님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있는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그릇을 가득 채우는 법이다.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시계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이 갑자기 넘쳐 흐르면 우리는 깜짝 놀란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지금 똑똑똑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장님들은 그 물방울을 모아서 이렇게 가득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정이 지났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음력설을 세고 나면 정말 새해가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이야말로 다시 우리가 미래를 좀 계획하고 올해를 정리하고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목표를 삼기 좋은 월요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장님들과 함께 또 시크릿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또 저 또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사장님들도 시크릿과 함께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멋진 올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